어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던 그 참사 현장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열을 했고요. 시민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하나도 우리 친구나 팔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지금 당장 가서 트라우마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누나 너무 사랑하는데 모든 게 말인데 힘든 거 알아요. 나라에서 진짜 힘든 거 알아요. 우리 누나 진짜 이렇게 만지고 싶어. 오빠가 미안하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믿기지도 않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왜 이 참사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걱정만 한 세대 회의. 모여서 걱정만 할 거면 뭐하러 회의했습니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주항공은 그 회의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도 새롭게 취재돼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의 염건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자, 저희들이 지금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외치던 다급한 그 순간, 메이데이를 외치기 1분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메이데이 1분 전 무슨 일이? 여객기 위치 추적 신호가 마지막으로 전송이 됐다는 게 오전 8시 58분이에요. 8시 59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위치 추적 신호가 끊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객기 위치 추적 신호를 보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예 항공기의 모든 전력, 파워, 전력이 꺼지는 모든 그래서 기능이 멈추는 전력 셧다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내용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장치는 조종사가 일부러 끄기도 힘든 장치다라는 기장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꺼졌다는 건 조류 충돌 당시 항공기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셧다운됐을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 교수님, 네. 그렇다면 저 안타까운 참사 그리고 왜 김박하게 기장이 동체 착륙을 시도해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살리려 노력했었는지가 설명이 돼요. 네, 맞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그 엔진, 오른쪽 엔진만 일단 이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파 기반 항공기 추적 시스템 ADS-B라고 하는데요. 이게 8시 57분에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8시 58분에 이 추적 시스템에서 보내는 위치 정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8시 59분에는 이 위치 정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항공기 모든 전원 시스템과 유압 시스템이 고장난 그런 셧다운 상태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항공기 엔진이 두 기 모두 지금 일단 이상이 발생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전원이 또는 유압 장치가 다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 설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사 열흘 전에 조류 충돌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걱정만 한 세대 회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회의하고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무안공항은 도대체 뭐 했는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주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참사 열흘 전이에요. 제주항공 측 관계자는 아예 불참을 했다. 당시 회의 내용은 복행 때 세대 충돌 위험이 있다. 정확하게 지금 참사 상황을 예견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퇴치가 가능하냐?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다. 확성기 소리도 부족하다. 자, 일단 두 가지인데 교수님. 네. 무안공항은 저런 회의를 해라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회의를 열었겠죠. 네, 맞습니다. 열면 뭐 합니까? 전문가들이 정확히 복행 때 세대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류 전담 인원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우리 현재 상황을 못 막는다. 다 예견해놓고 무한공항은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류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 보면 특히나 여기 복행시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복행시 해변 쪽에서 조류 출몰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퇴치 가능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행시의 조류 충돌 가능성을 이미 예견했던 그런 회의 결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항 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또 내외부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지금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 대비 충돌 건수도 증가했다라는 그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았다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언제였냐면 이 회의가 12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참사 당일 열흘 전이었거든요. 이미 복행에 대한 어떤 조류 충돌 가능성 문제 제기됐었고 안에 지금 인원 부족, 장비 부족 얘기가 다 나왔었으면 결국은 여기서 선제적인 대비만 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좀 그래도 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재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결론은 귀결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짚어주신 대목, 경찰이 무한공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이번 참사의 주 원인이었던 콘크리트 둔덕이 과연 왜 저기에 설치됐는지, 공항공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한공항이 이를 준수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무시한 이유는 뭔지, 방금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세대 충돌의 가능성을 회의까지 열고 정확하게 참사 상황을 예견했는데도 무한공항이 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규명해내야 할 문제가 됐다,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국토부의 대응도 문제인데요. 설치도 안 해놓고 저 활주로가 기준에 충족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무한공항 종단 안전구역은 199m, 국제기구 최소 기준이 90m보다 길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하려고 했으면 착륙 제동 장치 이마스가 설치된 경우에만 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쏙 빼놓고 규정에 들어왔다, 기준에 충족했다라고 답한 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불리한 건 그냥 쏙 빼놓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의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은 이게 최소 기준이 이 국제 기준이 90m거든요. 90m보다만 길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240m의 권고 사항에서 우린 90m를 넘고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 199m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꼭 여기에 그 삽입된 조항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뭐가 있냐면 착륙 제동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권고 기준보다 미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착륙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마스라고 있잖아요. 이마스가 있으면 항공기가 만약에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그것이 잡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40m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얘기를 쏙 뺐다는 거죠. 지금 지금 제동 장치 얘기는 쏙 빼놓고 우리는 최소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 기준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아주 일각에서는